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신체 활동도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도 잘 못하시고 뭐 힘도 좀 많이 좀 약해지시고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사실 잠도 약간 일종의 기능이라서요. 나이가 드실수록 잠을 잘 자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잠을 좀 잘 못 주무시고 그러는 게 그냥 이렇게 그 나이 때문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 더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갖추시냐에 따라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잘 이유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 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수면은 뭐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합니다. 뇌 발육, 뭐 기억, 뭐 피로를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뭐 호르몬 분비, 면역 기능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잠을 충분하게 잘 자는 거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잠이 이렇게 그 구조가 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기들 태어나면은 어린이들 태어나면은 이렇게 잠을 자고 싶을 때 막 자지 않습니까? 뭐 지 자고 싶을 때 잤다가 놀다가 또 자다가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100일 되고 이러면 점점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맞춰지고 이게 통잠 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흐름되면서 이렇게 잠이 딱 맞춰지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거의 이제 일정해지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단계 수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얕은 잠입니다. 그리고 3단계 수면이라는 게 좀 깊은 잠인데 쉽게 말하면 얕은 잠 다음에 깊은 잠에 가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얕은 잠은 그대로 비율이 비슷한데 깊은 잠이 비율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 수면이라고 있는데 이 꿈 수면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비율은 비슷해지는데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을 깊게 더 못 주무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나는 게 있어요.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마 어르신들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9시 이렇게 식사 끝나시고 9시 이제 TV 틀어놓고 누워서 TV 보시다가 좀 있으면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잘 안 드시고 계속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겨우 늦게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잠을 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효율이란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10시간 누워 있었는데 그중에 5시간밖에 못 잤다. 그럼 효율이 50%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5시간 누워 있었는데 5시간 내내 잤다. 그럼 효율이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차라리 낫지. 잠이 안 오는데도 일찍부터 누워서 자려고 애를 쓰면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이 안 오면 눕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불면증이 생길 때 대개는 이제 어떤 성격적이거나 소인적으로 뭐 좀 예민하시다든지 뭐 이런 좀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몸에 좀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게 이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 불면증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불면증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유지가 됩니다. 왜 유지가 되냐 그러면 안 좋은 수면 습관이 계속 자리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못 잤을 때 계속 누워 계셨던 것들, 뭐 하루 종일 누워서 잠 안 자고 계속 누워 계시고 머릿속에서 자꾸 딴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수면 습관을 잘 잡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잠잘 때 이게 딴 생각을 안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잘 치료를 할 거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그 숙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잠을 잘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세요. 너무 걱정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걱정하시냐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면 지금 오늘 내가 못 자면 내일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내일 아침에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그것도 너무 일찍 누워서 너무너무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고 불안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 있다 보면 또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잘 수 있나 보다 싶어서 들어가면은 또 잠이 홀라당 깨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분이 안 좋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 감정,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그 잠을 못 자서 내가 큰일이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누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잠을 못 자게 되고, 실제 잠을 못 자니까 또 걱정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잠은 더 안 옵니다. 잠이라고 하는 거는 와라 와라 이러면 도망갑니다. 가라 가라 이래야지 옵니다. 근데 되게 잠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일찍부터 누워서 자려고 애를 쓰시죠. 그럼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더 안 오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7시간을 자면 17시간을 움직여야 24시간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24시간으로 하루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균 7시간 잔다고 치면 17시간은 움직여야 24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대개 6시간까지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자기 위해서는 18시간을 활동을 해야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낮에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보통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두 시간 열심히 운동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17시간 동안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누워 계시지 말고, 이걸 해도 7시간 이제 잘 수 있는 건데, 되게 이제 시골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 지내신다든지 그러다 보면 누워 있는 시간이 좀 많으시죠. 또 뭐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좀 피곤하시고 이러다 보면 자꾸 낮에 누워 계시게 되는데, 우리 머리는 누워 있는 시간 자체를 잤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내가 누워 있는 건 다 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누워 있는 게 어떻게 잔 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초콜릿 먹고 빵 먹고 간식 먹고 그러면 밥맛이 다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전에 초콜릿 먹고 빵 먹고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다시피,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기 전에 누워 계시면 잠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효율 말씀드렸는데, 누워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효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수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으면 수면제를 되게 드시게 되는데 약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면제를 더 늘리거나 자꾸 바꾸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나, 약 먹으면 뭐 내성 안 생기나 중독 안 되나 싶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끊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을 끊었으니까. 그럼 이제 잠을 또 못 자기 시작하죠. 불면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면제를 다시 드세요. 그럼 나 이제 약 없이는 이제 못 잔다. 이런 이제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는 겁니다. 요것도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따라 하시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수면 스케줄을 정하는 겁니다. 성인의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7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혈압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혈압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럼 혈압약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혈압을 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저 당뇨 있어요라고 했더니 그럼 당뇨약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당을 재는 거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병원에 가서 난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약을 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7시간 정도를 일단 가정을 7시간을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12시는 돼야 잠이 옵니다. 아까 제가 7시간 자면 17시간을 활동해야 잠을 다시 24시간이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12시는 돼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7시간이죠. 6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11시는 돼야 잠이 옵니다. 그게 7시간입니다. 5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10시는 돼야 잠이 오는 거죠. 그럼 9시에 주무시고 싶으면 4시에는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자고 싶은지 혹은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일찍 자고 싶은 걸 원하신다면 일찍 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늦게까지 자고 싶다 그러면 늦게 주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나이가 드시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 몸이 잘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더 자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시간 정도를 생각을 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7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럼 12시부터 주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12시까지 어떻게 버티냐? 난 10시는 자고 싶다. 그럼 5시에는 일어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11시에서 6시로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시쯤 자서 6시 일어나는 걸로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12시에서 6시 이렇게 11시에서 6시 이렇게 자는 거를 정상 수면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깨서 여기를 못 잤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새벽잠 없다고 얘기하는데 새벽잠 없는 이유가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주무셨으니까 당연히 일찍 깨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시부터 주무시게 되면 결국 2, 3시, 3, 4시는 깨기 때문에 너무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깨서 이걸 못 잤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늦게 주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젊은이들 중에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놀다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갑자기 일찍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몸에 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찍 일어나야만 다시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시에서 6시로 이렇게 만약에 정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그 잠을 못 주무신다고 오셔가지고 저희 시계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차고 잠을 정말 못 주무시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했더니 8시, 10시부터 이렇게 누워서 자다 깨다 빨간색이 잔 겁니다. 자다 깨다 하다가 일어나서 또 활동하시고 또 자다 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면 효율이 78%, 54%, 60%입니다. 아까 제가 효율은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12시에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 2주 정도 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12시에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고 활동하고 12시에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고 딱 맞춰서 오셨어요. 그때 수면 효율이 96%, 97%, 9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습관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제를 쓰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 몇 시에 잘지를 결정을 해서 그걸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냐, 몇 시에 자고 싶으냐를 고려를 하셔서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을 명확하게 만드십시오. 그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한 달, 2달, 3달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배게 만드는 게 그게 수면 습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는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내가 몇 시에 자고 그래야 이제 깨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야만 일찍 잠이 오는 겁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찍 일어나야 일찍 다시 잠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7시간 전쯤으로 해서 자는 시간을 결정하시는 거. 수면 습관을 꼭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을 했고요.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침실에 들어가거나 눕지 않도록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을 높이려면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시에서 6시로 정했다 그러면 11시가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TV 보거나 책 보거나 음악 듣거나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지내셔야 된다는 거죠. 11시가 되면 이제 들어가서 누우세요.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 계속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세요. 근데 또 잠이 안 온다? 그럼 일어나서 또 나오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밤 새란 얘기냐? 그런 얘기죠. 밤을 새는데 똑같은 그 차이는 뭐냐면 계속 누워 계시면 우리 몸이 쉬었기 때문에 잔 걸로 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 못 쉬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잠을 못 잤으니까 내일이라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일단 눕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잠을 못 자고 이랬어도 어쨌든 일어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꼭 지키려고 했었으니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일어나는 시간은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못 잤다고 해가지고 더 늦게까지 누워 계시면 또 스케줄이 안 맞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는 어제 못 잤어도 똑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시계 보지 마라. 시계 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걱정이 자꾸 드세요.
뭐 벌써 이렇게 내가 잠도 못 잤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혹은 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나, 그러면 잠을 더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시계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 시간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고, 낮에 눕지 않는다. 그 되게 낮에 누운 거는 안 주무신 걸로 치세요. 제가 맨날 낮에 안 누우세요라고 여쭤보면 안 잡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안 잡니다가 아니라 안 누우셨냐라고 항상 전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눕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피곤하면 한 30분 정도 누우셔도 되지만, 낮에 내가 피곤해서 누웠던 시간은 다 잔 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7시간 자기 위해서 17시간을 활동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식 호흡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숨을 좀 천천히 이렇게 심호흡하는 거 얘기 아시죠? 그 심호흡하시는 거, 그 심호흡하시는 걸 좀 배워서 밤에 잠이 안 오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은 잠자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를 이제 드시게 되는데, 수면제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셔서 약을 이제 받아서 드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약 쓰기 전에 혈압 체크를 해야 되고, 당뇨약 쓰기 전에 당 체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수면제 쓰기 전에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난 걸 맞추셨더니 잘 자더라, 그럼 수면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난 잠을 못 잔다, 그럼 이제 수면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면제를 쓸 때는 수면제 드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면제를 자기 30분 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보통 내가 이 수면제를 먹고 잘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자고 싶은 시간에 30분 전에 드세요. 내가 9시에 자고 싶으면 8시 반에 드시는 거고, 10시에 자고 싶으면 9시 반에 주무세요. 수면제를 드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면제를 미리 드신다고 해서 잠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서 7시간 전에 잠이 오게 돼 있으니까 고부렵에 수면제를 쓰셔야 수면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실 때는 자기 30분 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한 7시간 정도 전에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면제를 자꾸 일찍 드세요. 수면제는 근데 일찍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면제는 최대한 늦게 드실수록 효과가 더 세져요. 근데 되게 수면제를 일찍 드세요. 8시, 9시, 10시 이렇게 일찍 드시고 효과 없다고 자꾸 약을 늘려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자꾸 낙상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최대한 좀 늦게 드시는 방향으로, 그게 아침 일어나는 시간에 한 7시간 정도 전에 드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가 연구를 해보면 수면제 먹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람들 되게 한 11시 15분 정도에 드세요. 근데 수면제 먹고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 되게 한 9시 15분 정도에 드세요. 일찍 드시는 거죠. 근데 실제 잠이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수면제 먹고 2-3시간 걸려요라는 얘기는 수면제를 2-3시간 전에 드신 거예요. 수면제를 일찍 드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꽤 걸리는 건데, 그거는 수면제 효과가 아니라 그 시간이 돼야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일찍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율을 하시고, 그래야 이제 수면제 양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철이 있는데 자석을 여기다 두는 거랑 여기다 두는 거랑 어떤 게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다 두는 게 더 세겠죠. 자석을 여기다 두면 자석이 더 늘어나야지 이걸 당기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수면제를 일찍 먹으면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대비 고려를 해서 수면제를 드시는 시간을 꼭 정하셔야 되고, 자꾸 일찍 자려고 일찍 먹으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면제는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는가? 사실 그 수면제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물론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드시면 그 잠에 대한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면제는 적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낮 동안 활동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잔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도 잘 맞췄고 낮에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도 못 자는 경우는 수면제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잘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시는 시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럼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는가? 짧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면 조금 길게 사용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요. 의존성이 있는가? 수면제를 아무리 좋은 의존성이 없는 약을 만들어도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잘 자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못 자면 심리적으로 그냥 의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내가 심리적으로 이 약 없으면 못 잔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자체가 의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이 없어도 잘 수 있다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약을 먹었더니 잘 자는데 약을 안 먹으면 못 자더라. 그럼 약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을 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혈압약 드실 때 혈압약에 의존한다 생각 안 하시고 당뇨약 드실 때 당뇨약에 의존한다 생각 안 하시죠. 혈압약, 당뇨약 쓰시듯이 우리 그러니까 혈압, 당뇨처럼 우리 잠도 일종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수면제를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멜라토닌 수면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멜라토닌 수면제는 외국에서 이렇게 영양제처럼 드시는 걸 이렇게 사오는 약도 있고요.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약도 있는데 외국에서 사오시는 약은 굉장히 좀 효과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데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약을 드실 때는 꼭 지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수면제를 쓰실 때 아침에 일어나기 7시간 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약은 아침에 일어나기 9시간 전에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시간 있다가 누우셔야 됩니다. 보통 2시간 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그다음에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는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알 드셨다고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약을 드셔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좀 계속 좀 드셔야 됩니다. 계속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약을 그럼 왜 쓰느냐? 기존의 수면제는 아무래도 의존성 문제라든지 낙상 문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멜라토닌 수면제 이런 걸 좀 쓰셔도 되고요. 장기 복용하면 해가 되지 않는가? 사실 장기 복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 복용입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 약을 늘리게 되는데 이제 늘릴 때는 당연히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만 일찍 드시다 보면 자꾸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 약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약이 한 움큼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는 게 문제인 거지 잘 맞춰서 한 알 드시는 거를 조금 오래 드신다고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면제를 먹고라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이제 안 드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고도 잘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것보다는 다 수면 습관 다 맞추고 낮에 활동 열심히 했는데도 못 잔다. 그럴 때는 약을 좀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끊는 것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수면제를 어떻게 하면 끊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우리가 수면제 끊는 방법은 보통 이제 그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잠을 잘 주무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수면제를 끊기를 원하세요? 그럼 보통 저한테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수면제 끊고 잠을 잘 자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면제를 끊는 게 목적이 되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더라도 수면제를 끊어야 되고요. 내가 잠을 잘 자는 게 내 목적이면 수면제를 드시고 잘 주무시면 되죠. 잘 드셔, 잘 쓰시고 잘 주무시면 되죠. 근데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걸 끊고 잘 잤으면 좋겠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습관을 잘 잡으셔야죠. 수면 습관 잘 잡으시고 낮에 17시간 활동하는 걸 열심히 잘 지키시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종의 약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수면제를 끊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면제를 끊고 싶으면 끊으려고 작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못 잘 각오를 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잘 자고 싶으면서 끊으시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내가 시간 잘 맞추고 낮에 활동 열심히 했더니 수면제를 안 먹어도 되더라.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끊는 게 어렵다. 그럴 때는 조금 드시면서 지내셔도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가급적이면 저용량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약을 드시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되게 수면제 드시면서 생기는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낙상하십니다. 낙상. 그래서 수면제 드시다가 자꾸 넘어지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이제 힘이 약해지시니까 수면제 드시고 잠이 안 오면 한 알 더 드시면 넘어지세요, 자꾸. 그래서 수면제를 자꾸 일찍 드시다 보면 자꾸 약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넘어지시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드시고 줄여 드셔서 안 넘어지시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되게 또 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자다가 주무시다 일어나서 뭘 이렇게 드십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억이 안 나요. 먹었다는 흔적은 있는데 내가 먹은 것 자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또 이제 수면제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일어났더니 먹은 흔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을 때는 이게 수면제 부작용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드시는 수면제를 딴 종류로 조금 바꾼다든지 하면은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수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잠을 자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 깨는 걸 막아주는 거.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혹시 잠이 드는 게 어렵다 싶을 때 드시는 약하고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자주 깬다 이럴 때 드시는 약이 조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중간에 자주 깨는 게 문제인지 요기에 따라서 수면제를 조금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간 자기 위해서는 17시간을 활동을 해야 24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으실 때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막 열심히 활동해서 겨우 7시간 밖에 못 주무셨던 거, 그게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만큼 활동을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어쨌든 눕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눕지는 않으셔야 되고 자꾸 움직이시고 즐겁게 사시고 재미나게 사시고 그러면 이제 불면증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